이 참 정치라는 것이요. 시청자 여러분들 묘합니다. 묘해요. 무엇이 묘하냐? 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로 공격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치료를 받다가 오늘 오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1박 2일로 방문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묘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 오전에 경남 창원을 방문을 하고 이제 오후에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내일 오늘 하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서 잡니다. 그리고 내일 부산항에 있는 곳에서 현장 비대위를 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하나 보니까 이렇더군요. 부산, 울산, 경남의 지금 정당 지지도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1에서 이번에 발표된 조사를 보니까 43이에요. 2%포인트가 올랐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34였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얼마가 나왔어요? 28이 나왔죠. 6%포인트가 빠졌다. 이게 한 가지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자 좌측에 한 달 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이 34였잖아요. 7%포인트 차이였던 것이 이번 이 조사를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28이니 7%포인트 차이였던 것이 15%포인트 차이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죠. 고자홍 차장님, 이 여론조사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이유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사 시점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간 넘긴 아주 상당히 접전 양상을 보였을 때 시점은 올해 초입니다. 1월 2일과 3일 사이에 이뤄진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2배로 15%포인트 차로 크게 벌어진 것은 6일과 7일에 실시된 겁니다. 맞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이 부산에서 있었고 그리고 헬기 이송 논란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이후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에서 전원을 요청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도대체 헬기 이송은 누가 요청한 것이냐. 왜 부산에서 치료받지 않고 서울로 간 것이냐. 이런 여론이 악화된 것이 이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부울경 지지율 격차 확대에 아주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 지역이 이번 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송 논란을 두고 부산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재현 대변인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해석의 다양성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 민심을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부울경이 사실 전통적은 아니지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 위기의식, 총선이 다가올 또 결집합니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로 민심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표심은 결집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 또 다르게 예상하면 저도 조금 의아한다기보다 의아한 것이 사실 그 1박 2일 부산을 하게 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울산은 또 연기를 했어요. 울산은 김기현 대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울산의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의원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최고로 국비를 확보했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산도 있지만 울산 자체에서 아무래도 힘 있는 여당 전 당대표, 쫓겨났지만 여당 전 당대표가 국비를 굉장히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울산의 민심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울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어떤 행보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는 공천입니다. 누가 후보로서 우리 지역을 대변하느냐 그 공천의 주인공에 따라서 저 지지율이 표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의 부산행이 갖는 의미는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송 논란이 이제 불거진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이제 1박 2일 동안 부산을 들어간다.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한동훈이라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부산은 이렇게 저렇게 이것이 인연이라고 해야 될지 악연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영상 하나를 보시게 될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순회 방문 지역으로 부산을 선택하신 이유가요. 또 오늘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어 나누실 점이십니까? 글쎄 제가 2001년에 19년 전에 여기서 평검사로 근무를 했는데 졸업한 모교에 오랜만에 찾아온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부산 검찰의 우리 가족들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이 영상은 2020년 2월 1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 고검을 방문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잠시 후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악수를 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4번을 좌천을 당했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일종의 첫 유배지가 조금 전에 그 보신 영상 부산 고검이었습니다.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하다가 부산 고검으로 좌천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유배지죠, 부산이.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고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오늘 1박 2일 동안 부산을 방문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종건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산이 좌절의 지역만은 아닙니다. 영광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승승장구했어요. 검사 시절에도 당시에 대기업 종수들을 정말 뭐 뇌물수수부터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부 구속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그런 그 순간이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됐을 때입니다. 부산지검에서 부산국세청장 수사를 하다가 바로 당시에 실세 중에 실세였던 전군표 국세청장의 비위를 발견하고 정상명 검찰총장과 독대를 하고 직을 걸고 그 구속영장을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구속을 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말씀하셨듯이 고검으로 좌천된 첫 번째 곳이고 아까 그 장면 검찰총장이 가서 짧게 그 이 한동훈 당시 고검 검사에게 악수를 했는데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악수였다라고 돌아보고 있거든요. 저 당시에도 뭐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바로 이 장면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진 어마어마하게 찍혔고요. 예. 저 사진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한동훈 검사와 검찰총장의 사진 한 장으로 다음 모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산에서 사실 아까 뭐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 일정은 이미 정해진 일정입니다. 뭐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전국 순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런데 또 1박 2일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더군요. 각 지역마다 하도 지금 그 사인이라든지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예매를 놓치는 거예요. 예매한 표를. 그리고 특별히 그래서 이제 비대위 회의도 열리고 하니까 뭐 1박 2일로 한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겨냥했다라고 보기는 힘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향은 그러니까 바로 전원에 대한 어떤 부산 시민이 들끓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슴으로 아마 오늘 그 어떤 시기보다 어떤 장소보다 언론들이 많이 따라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1년 6개월 동안 제가 뭐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유배지가 저 밑에 지금 부산 고검이었고 뭐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가요? 저 경기 용인의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또 갔다가 또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가요?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으로 갔다가 이제 경기도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까지 1년 6개월 동안 4차례 좌천을 당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했고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이 됐고 급기야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고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오늘 부산을 1박 2일로 방문한다. 뭐 이런 겁니다. 뭐 구자욱 차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격세지감이라는 격세지감. 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부산지검 차장검사의 조우는 2020년 1월 아닙니까? 이른바 그 전에 있었던 조국 사태의 여파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부산고검으로 좌천되고 그 좌천된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부산에 직접 방문함으로써 위무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처음으로 지방 순회에 나선 것이 저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운명 또는 검찰 내에서 운명이 네. 저 때부터 굉장히 끈끈하게 맺어졌다. 아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부산에서의 일정은 오후부터 시작이 되고 오전에는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창원에서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즘에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쭉 돌면서 뭐 지역 맞춤형 발언이 나오곤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장면에서 경남은 대한민국의 늘 해결책을 제시해 온 곳입니다. 그 경남의 정신으로 4월 10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충무공의 위대한 인품과 애국심 근처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애국심과 인품을 흠모하고 억지로라도 흉내내면서 동료 시민들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네, 창원 오늘 방문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 참석을 하고요. 이제 오후에는 부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반에 뭐 부산 미대 일자리 현장 간담회, 그리고 오후 4시에 부산시당 당직자 간담회,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부산에 뭐 비프 광장이라고 있죠.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뭐 그것도 찾고 하루 자고 내일 오전에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고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이런 일정인데